이슈토크입니다.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부산형 아동수당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추진해온 출산 장려 정책이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 부산형 아동수당이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부산형 아동수당 도입의 실효성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박철순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박철순 교수입니다. 예, 부산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 출산율 꼴찌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위기에 직면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부산의 출산율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중앙정부와 지자체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 할 수 있는 장려 정책들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책 여부를 따라서 전 지자체가 매년 출산율이 쭉쭉 추락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는 32만 6,800명을 출산해서 합계 출산율이 처음으로 0명대인 0.98명으로 떨어짐으로써 대한민국 출생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최저치로 내려갔다고 난리였습니다만은. 예. 그게 끝이 아니고 통계청이 잠정 집계한 금년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88명으로 출생아 수가 3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부산 지역 출생 현황을 살펴보면요, 지난해 19,100명을 출산해서 합계 출산율이 0.90명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금년 3분기까지 출생한 수는 13,086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78명까지 떨어져서 서울시 0.69명,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시보다도 역외로 유출되는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은 부산의 저출산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부산시에서 부산형 아동수당 도입을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방식인가요? 지금까지 부산시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서 지원해오던 사업들을 살펴보면요, 둘째 이후 자녀 출산 지원금과 출산용품 지원, 입학 축하금 지원 등과 같은 일회성 이벤트 사업으로만 예산을 집행해 왔거든요. 예. 이게 이제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예산을 없애고 중앙정부에서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 월 10만 원과 또 취약전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 지급하는 10 내지 20만 원 정도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하거든요. 예. 이 두 가지를 합치면 20, 3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10 내지 20만 원 아동수당을 추가를 해서 매월 4, 5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목돈으로 이제 지속 지급할 경우에 예. 실제 양육비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네. 이 4, 50만 원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내놓은 영유아 가구의 소비 실태 조사 및 양육 비용 연구에서 보면은 0세에서 2세까지 들어가는 한 달 양육비가 51만 원 내지 5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취약전 전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일시에 지원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시에서는 아직 지급 기간이나 대상 연령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시의회 예산을 승인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도 있지만은 올해 출생하는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할 경우에 한 해 120억 정도 들어갈 정도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 우선은 출산장려기금을 활용해서 2, 3년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네. 사업성을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성, 일회성 예산들은 다 폐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제 양육비를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사실은 그동안 이제 부산의 출산 장려 정책이 큰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도 있지만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기존에 추진해온 부산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통계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부산에서 26,645명이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불과 3년 만에 지난해는 19,152명으로 2만 명의 그 장벽이 이제 무너졌고, 금년에는 17,000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대로 계속 떨어질 경우에 부산의 출산 인구가 멸절의 위기를 맞을 수 있다. 하는 그 표현이 적절할 듯 합니다. 2017년과 2018년에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산 명목으로 쓴 돈이 각각 27조 5천억 원과 30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뿌렸지만은 출산 쇼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가 원래 출산 장려기금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총 114억 7,200만 원이 세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세부 내역을 보면은 출산용품으로 20억 원, 입학 축하금으로 27억 원, 둘째 이후 출산 지원금으로 65억 원 등 전액이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예. 그 사이 출산율 반등이 있었다면은 뭐 이게 효과 있다라고 할 것이지만은 추락하는 상황에서 일회성 지원이라서 효과가 없다, 정책 실패다, 뭐라고 이래 지적을 해도 현재로서는 달리 할 말이 없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런 가운데 이제 사실은 지난해 9월에 정부에서 이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이런 정책이 도입되고 실효성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뭐 꽤 긴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긴 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부산형 아동수당을 도입을 한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뭐 전문가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출산율에 별 영향을 뭐 주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돈으로는 저출산을 풀 수 없다, 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뭐 출산율 감소의 공통적 원인으로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합니다만은 그 중에서 뭐 몇 가지를 꼽는다면은 네. 경기 불황으로 인한 취업난이나 주거난, 또 뭐 양육비, 교육비 등 육아의 경제적인 부담, 20, 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사회의 문화적인 인식 변화, 예. 일가정 양립의 뭐 어려움, 뭐 이 같은 그 복합적 요인으로 진단을 내리고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다양한 대책을 뭐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이런 거시 정책들은 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 처방은 종합 처방대로 이제 가고 단방에 이제 효과가 있다는 사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검토하는 것은 뭐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아동수당에 대한 유의미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는 합디다 보니까 예. 2017년 정부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검토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아동수당이 도입되면은 출산율을 약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와 있고요. 네. 2019년 사회보장 국제학술대회에서 유럽 학자들은 현금성 복지가 유럽에서 이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는 소개 외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출산율 저하가 취업, 주거난, 그리고 부산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지금 부산을 떠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과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다른 시도에서 되게 공격적으로 뭐 셋째 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 500만 원을 준다, 이런 마케팅 아닌 마케팅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접한 적이 있는데요.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정부의 아동수당과 별도로 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아동수당을 주는 곳이 또 있습니까? 네, 그 충청남도에서는 행복키움수당을 지난해 신설을 해서 12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 매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오다가 이 반응이 좋아지니까 금년 11월부터 24개월 미만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네. 또 내년 11월부터 36개월까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경기도 성남시는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 10만 원에다가 플러스 지원 사업으로 1만 원을 플러스해서 네. 11만 원을 지급해 오다가 올 1월부터는 2만 원으로 이제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려가지고
전 아동에게 추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 등이 있습니다. 뭐 반응이 좀 괜찮았나요? 뭐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지만은 예. 반응은 뭐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부산시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해서 뭐 복지 포퓰리즘이 아니냐,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너무 선심성으로 이런 이벤트성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시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출산 장려를 위해서 추진한 시책 중에 하나가 출산 장려 기금을 조성한 일입니다. 네.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까지 만들어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00억 원씩 일반 회계에서 전입금을 이제 출연을 해서 총 1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셋째 이후 자녀 대학 입학 등록금을 지원하자. 그런 취지로 조성이 시작되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로 이제 대학 등록금은 국가장학금 제도 시행으로 해가지고 그 취지가 희석이 되었고 예. 또 뭐 낮은 이율로 해서 이자만으로는 이 목적 사업 달성 자체가 지금 어렵게 된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게 시작연도인 2010년과 또 10년이 지난 2019년 이 출생자 수를 비교해 볼 경우에 예. 2010년도에 27,500명이던 출생자 수가 금년에는 지금 3분의 1이 감소한 이거 10,000명 정도 감소가 되고 네. 17,500명 정도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이제 위급한 상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그러나 이제 어렵게 조성한 이런 예산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뭐 다행이죠. 그렇지만 이제 급하다고 깨진 독에 물붓기식의 그런 급조된 정책을 뭐 우리가 시행을 한다든지 네. 총선 등을 인식을 해서 선심성 뭐 복지 포퓰리즘을 뭐로 이제 우리 시행을 한다든지 예. 이런 거는 뭐 당연히 이제 배격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네. 꼼꼼한 그런 검증 과정이라든지 제도적 장치가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철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 부산형 아동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부산 참보육부모연대 안진경 대표와 전화 연결 통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참보육연대 대표 안진경입니다. 예, 이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입장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그전부터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데 나오는 아동수당이 이제 10만 원이잖아요. 국가에서 나오는 돈이. 그래서 네. 그 돈이 실제로 아이들 키우는 데 있어서는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는 있었고 이제 일단은 아동수당 자체가 집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가게에 도움도 되고 상당히 호응도 굉장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부모들이 양육을 위해서 부산시에 요구하는 부분이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측면만 있지는 않을 텐데 혹시 부산형 아동수당 도입으로 좀 우려되는 점은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아동수당 이야기 들었을 때 일단은 집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 반가웠고 가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정책을 환영하는데 네. 걱정은 이제 예산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 정책을 이렇게 큰 돈을 먼저 사용하는 게 맞나 이런 우려는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희도 이전에 계속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제일 필요한 것 같냐 이런 설문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 항상 이제 1번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아이들 이제 등하원 시간에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이제 달라가지고 생기는 그 짧은 이제 시간적 공백 이런 것들을 메울 수 있는 집으로 오는 돌봄 서비스 확대 뭐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의 요구사항으로 되게 이제 1번, 2번으로 나왔었는데 네. 이런 보육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혹시 예산이 아동수당 예산으로 먼저 쓰여지면서 그런 공공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까봐 그런 부분은 우려가 되고요. 예. 이제 부산시에서 정책을 시행할 때 아무래도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부모들의 호응이 가장 좋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부산에서 아이를 잘 키우는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이라든지 그리고 집으로 찾아가는 뭐 아이 돌봄 서비스 또 부모와 아이들이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뭐 공공형 키즈카페든지 뭐 네. 공공형 놀이터, 공공도서관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거를 1차적으로 힘을 좀 쏟고 그 다음 이제 아동수당에 힘을 쏟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 출산 장려 및 아동복지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부산형 아동수당 관련돼 가지고는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사실은 많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뭐 부산시 아동수당 관련돼 가지고 의견 들을 수 있는 뭐 공청회를 열든지 아니면 이제 전문가들을 통해 가지고 진짜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방향들을 더 고민하는 주민과 소통하는 그런 정책이나 계획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건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작할 때는 몇 세부터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단계 뭐 이렇게 이후 계획이 좀 단계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 이제 학부모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현금성으로 주는 것보다 실제로 진짜 필요한 것들은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뭐 현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그거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런 시설의 뭐 이제 이용 문제라든지 확충 문제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뭐 확충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 부분은 이제 시간 좀 걸려서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뭐 더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업에 앞서서 어떤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할지 또 앞으로 출산시 장려 및 아동복지 정책이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산시가 이 같은 이제 계획을 하게 된 배경에는 출산장려기금이라는 여윳돈이 있었기 때문에 네. 설정 자체가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출산장려기금은 금년에도 일반 예계에서 100억 원의 그 전입금이 들어오고 네. 또 114억 7,200만 원이 금년도 사업비로 집행이 됨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기금은 819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충청남도의 경우도 12개월 미만 아동 대상 지원으로 출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36개월까지 늘리는 사례에서 보시듯이 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2개월 미만으로 한정해가지고 지원할 경우에 예산은 지원과 비슷하게 들어가는지 몰라도 효과보다는 생색용이라는 그런 비난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만약에 0-2세까지 확대할 경우에 그 대상이 6,400여 명으로 6만 4천여 명으로 연간 예산이 773억 원을 이루게 됩니다. 또 7세까지는 약 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이걸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는 연간 예산이 2,400억 원으로 껑충 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한 번 시작한 이 복지 예산은 감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 지원을 통해서 출산율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이게 이제 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과 또 동시에 양질의 그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그런 복합적 그 요인 해소 정책과 우리 출산 장려 정책이 따로 가지 않고 세트로 함께 가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그 학부모 안진경 대표와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 이렇게 2, 3년 동안 이벤트성으로 정말로 이 출산 장려기금이 많이 소진이 돼서 진짜 필요한 정책에 또 쓰는 돈이 부족한 그런 일은 좀 없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이제 교수님이랑 말씀을 많이 나눠봤는데 부산시가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 듭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좋은 정책으로 아마 탄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진짜 부산시의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빛이 되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